자,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안철수 신당을 창당한다고 했는데 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선관위가 어제 그렇게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일단 명시적인 이유는 이게 민주적인 내부 질서를 확보해야 되는 정당의 법적 의무를 그 근거로 들었다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는 정당이라는 건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안철수 신당이라는 건 뭔가 안철수가 리드하는 뭔가 안철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을 하나를 들었고요. 그리고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 이 부분은 좀 설득력이 있는 것도 같은데 보시면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당 활동만 해도 안철수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표하러 갔는데 안철수 신당 누구누구 후보라고 돼 있으면 사람들은 이게 안철수가 나온 건가? 라고 생각을 하고 혼동할 수 있죠.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제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거고. 그런데 이제 그 친박연대도 과거에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. 친박연대 그때 당시에는 선관위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제한하진 않았었거든요.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. 이건 이렇게 안철수 신당처럼 이름 석자를 다 갖다 쓴 거는 정말 전례가 없다. 이건 허용해 줄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고요. 결국에는 불허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과거에 이제 제왕적 총재를 또 연상시키게 하죠. 그렇죠. 뭐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 보면 그게 저 사람 개인 사당인가 뭐 이런 또 오해를 불러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제 불허 결정을 내렸어요. 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죠. 있습니다. 한국갤럽의 이제 정당 지지도 조사인데 이때 이제 민주당이 36%, 한국당이 20% 나왔고요. 여기서 이제 안철수 신당이 처음으로 조사가 됐는데 바른미래당이나 새로운보수당보다 한 1%포인트 높은 3%를 차지를 했어요. 이전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창당했던 정당의 첫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당시에는 31%, 2016년 국민의당 때는 13%, 2018년 바른미래당 때도 8%를 기록했거든요. 근데 이제 아직 뭐 안철수 신당이 창단 전이긴 하지만 이전에 창당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미비하다. 뭐 이런 조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이 의원님, 저 여론조사에서 이제 안철수 신당 이름을 못 쓰게 돼서 다른 이제 뭐 정당 이름을 만들어서 만약에 집어넣을 경우에는 저렇게 나올까요? 3%처럼? 글쎄요, 아마 그렇게 이 당 이름이란 게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다 알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뭐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는 무슨 당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 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. 아마 지금의 어떠보다 안 나왔고 특히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하는 이유도 빠른 시간 안에 좀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이제 공유정당, 새로운 개념의 정당 이걸 들고 나왔잖아요. 당 정체성을 탈이념, 뭐 탈진영 들고 나왔잖아요. 그런데 이름은 안철수 신당이다. 이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습 아니겠습니까? 너무 구태.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정당인데 내 이름을 앞세운 정당이다.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 게 결국은 당의 정체성과 당 이름이 너무 안 맞다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선관위 결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안철수 전 의원도 저는 이런 어떤 모습보다는 좀 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념과 자기들의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당 이름으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독일에서 유학하시면서 뭐 독일에는 사실 뭐 녹색당, 삼인당 여러 가지 당들이 있는데 뭘 배우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